이강민의 잡시사 2월호 10번째 페이지 역사와 사는 남자 역사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애틋하게 쳐다보시죠. 오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낯설고 또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늘 있던 것들은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또 그걸 약간 멀리서 약간의 보니까 공백이 있으면 그게 좀 내가 그 귀함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하면서 잡지사에 왔습니다. 저희를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귀하게 선생님이야말로 저희 귀인이죠. 아이 별 말씀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는 뭐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뭐 천만 관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잡지사에서도 이제 개봉 전부터 단종과 엄흥도 이야기를 박광일 선생님과 다룬 바가 있죠. 영화에서 이제 모든 배우들이 열연을 펼쳤습니다만 특히 이제 유지태 배우가 맡은 한명회 이제 뭐 영화에 몰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저 인물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렇죠. 괘씸해하고 네. 이제 몰입을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 지도에 이제 검색을 해서 한명회 묘에 세조의 광릉과 더불어서 별점 테러와 어떤 이제 독한 말들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참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별점 테러 하시고 또 이제 그 영화에 몰입하면서 역사 사실과 비교해서 막 이렇게 좀 비판적인 글을 남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열정이 넘치신다, 대단하다. 쏟아낼 때가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역사의 무게가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한명회는 당대의 공신이었고 심지어 그 단종과 사육신 같은 경우는 숙종 때 복이 복권이 되면서 네.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던 역사적 평가가 후대에 이어서도 사실은 뭐 단종예사라는 소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단종과 수양대군에 대한 어떤 다시 역사적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은 한번 어떤 일어났던 역사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별점 테러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막 비판적인 글을 실으신 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귀엽기도 하고 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쓰셨지만 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현재의 시선으로 역사가 이제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세조도 한명회도 요건 몰랐겠죠. 수백 년 뒤에 자기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서 자기가 이런 평가를 받을 그러니까요. 줄은. 네. 자, 뭐 과한 표현은 당연히 뭐 지양하는 게 맞겠지만 또 이런 현상을 보면 동시에 이제 한명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명회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한명회의 삶과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이야기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는 누구인가?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한명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세조 관련된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을 하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조선왕조 500년에서 한명회가 세상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세조 계유정난 하면 한명회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라는 것들이 조선적인 역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훈구파의 핵심이 바로 한명회라는 점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한명회는 두 왕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군요. 장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장인을 이제 외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세조, 계유정난, 훈구파, 외척 하면은 대략 그 모습이 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미지가 형성되네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단종 너무 속상하다, 죽음. 네. 그다음에 사육신의 죽음 너무 속상하죠.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종의 죽음과 사육신의 죽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물론 세조가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세조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텐데 그 핵심에 한명회가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한명회 하면은 뭐 이제 간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난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살생부. 맞습니다. 살생부 네. 만들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흥미로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은 네. 이제 제가 여기 자료 정리하면서
이제 그 한명회 관련 기사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세조 때 기사보다 네. 성종 때 기사가 2배예요. 아, 한명에 대한 기록이요? 네. 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세조 치세가 14년이고 성종 거의 한 20여 년까지 한명회 활동을 했다라는 기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더 길었다라는 거는 우리는 세조 때의 한명회만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후정난이 워낙 임팩트가 크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성종 때도 존재감이 만만치 성종 때도 않았다. 존재감이 많았고 그때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역할을 이어갔다라면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로 빼놓고 네. 그렇죠. 한명회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금 바라보면은 네. 오히려 세조 그다음에 성종년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한명회란 인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명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가문부터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한명회는 청주 한씨, 조선 초기의 명문 거족입니다. 그리고 청주 한씨는 조선시대 내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가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청주 한씨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명회와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게 나이가 뭐 38, 39 될 때까지 그 개성에 있는 경덕궁이라는 궁직이 경덕궁직이라고 하는 한미한 벼슬을 했구나. 궁직이었어요. 궁직이. 아, 그러니까 진짜요? 궁수문장 같은 그런 역할을 38, 39까지? 38, 39. 그래요? 지금 38, 39에도 사람들이 야 출세가 너무 야 앞으로 좀 미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없겠다.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 당시에는 텐데 많이 늦은 거지. 네. 그러니까 혹시 뭐 한명회가 그쪽에 뭐 서자거나 아니면은 집안이 뭐 한미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굉장한 명문 거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한명회 이제 종조부 작은 할아버지 한상경 같은 경우는 개국 공신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는 크게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씨 가문 자체는 3번에 걸쳐서 파평윤 씨 집안하고 혼인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네. 그 파평윤 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정희왕후. 그러니까 나중에 정의왕후하고 한명회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배경이 이 가문과 연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더불어서 당시 이제 한명회가 그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유명한 한씨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청주 한씨쯤에. 네. 그러면은 한확이라고 하는 구촌 숙부뻘 되는 분이 있어요. 한확. 네. 지금이야 이제 구촌 그럼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죠. 당시는 뭐 찾아가다 보면은 뭐 아재요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예. 이 한확의 두 동생이 네. 명나라 황제의 후궁입니다.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에요? 네, 영락제, 아, 진짜? 선덕제. 그러니까 야. 가장 어떻게 보면 명나라에서 황제의 권한이 강했던 시기의 후궁이었으니 명나라 쪽 배경도 탄탄하네요. 탄탄하다고 야.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 한확의 딸이 네.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한확의 또 다른 딸이 성종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한학의 여동생은 여동생이 명나라 명나라의 후궁이고. 그 궁인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딸은 딸은 인수대비니까 인수대비. 그러니까 인수대비의 고모가 네. 명나라의 후궁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되는 그래서 이제 거죠. 요즘 최근 드라마에서 네. 뭐 인수대비를 배경으로 할 때 아니 우리 고모가 있는데 사신 따위가 어. 막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장면들을 묘사를 하게 된 배경은 그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종 때에도 청주한 씨의 위세는 대단했겠네요. 대단하죠. 예. 더불어서 한명의 자신의 부인이 영민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 씨 같은 경우는 태종의 가문인 원경왕후 가문하고 또 연결이 돼 그렇구나. 있으니까 예. 원경왕후, 정의왕후, 그다음에 소혜왕후 이런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명의 가문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어느 뭔가 계기만 주어진다면 네네. 그러니까 실력만 있다면 여러모로 연결돼 있어서 출세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그 타이밍이 아직까지 안 좋아서 오지 않았다. 39까지 볼 수가 궁지기를 있는 하고 있었다.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한명회가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공신으로 발탁되고 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이제 혼인으로 네.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째 딸, 넷째 딸이 예종, 그다음에 이제 성종의 부인이 됩니다. 두 왕의 장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종과 혼인할 때는 세자빈이었습니다. 네. 세자빈이었는데 네. 다만 이 세자빈이 원손을 낳는 과정에서 산후조리가 잘못돼서 5일 만에 죽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안타깝다 세자빈을 이제 장순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종의 왕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추존하는 과정에서 장순왕으로 추존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왕이 되기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러니까 당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던 네. 자을산군의 또 부인으로 자기 네. 넷째 딸을 보냅니다. 네. 그런데 뜻밖의 이제 자을사군이 왕에 올라가게 되면서 자을산군이 그 성종이- 성종이군요. 성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해왕후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역시 후사 없이 일찍 죽는 바람에 네. 왕의 어떤 장인으로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지만 한때 장인이었다는 것만 해도 네. 굉장히 큰 어떤 그 가문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큰 딸은 신숙주 아들이랑 결혼을 해요. 그렇죠. 또 평생의 동지였던 사돈이구나.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신이었던 신숙주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도 자기 아래로도 네. 굉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네.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문을 통해 형성한 배경이 참 엄청났던 인물입니다. 한명회의 생김새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한명회라는 인물이 참 많이 등장했는데 좀 왜소한 모습. 네. 약간 이제 수염 같은 것도 약간 짝수염 묻히고 약간 멋없는 수염. 약간 이런 이미지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이번 영화에서는 유지태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훤칠하고 수려한 용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명희가 칠삭둥이였다 이런 설도 들어봤는데 실제 모습 어땠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다 맞아요. 칠삭동이이기도 하고 네. 더불어서 굉장히 외모가 수려했다라는 음.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세대에 따라서 기억하는 한명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은 어떤 한명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진 배우님, 정진 배우. 조선왕 조백년. 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예. 부분들이 있었다가 네. 잠시 이제 최종원 배우 그다음에 이덕화 배우가 할 때는 한명회의 관심을 좀 끌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상을 보면서 영화 관상이요? 네, 거기서 김희성 맨 첫 배우. 장면하고 맨 끝 장면에 김희성 배우가 그렇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명이 진짜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저는 이희도 배우님. 이희도 배우가 또 제가 생각하는 한명의 이미지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생각하는 한명이 있지만 대체로 외모보다는 분위기로 그리고 또 외모는 약간 좀 평균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매체에 노출이 되긴 했는데요. 네. 아마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칠삭둥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록이 있는 건가요? 네, 기록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기록을 보면은 7달 만에 태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당시 이제 그 서거정이 남겨놓은 또 다른 연례실 기술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네. 7달 만에 태어나서 몸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네. 집안에서 기르려고 하지 않았다. 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늙은 여종이 솜에 감싸서 몸이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여리니까 네. 그렇게 길러냈고, 근데 점점점 애가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안 할아버지였던 한상덕이 보기에 얘놈 봐라, 외모가 괜찮네, 멋있네, 이 정도 풍채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표현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한명회가 이제 죽은 뒤 아까 이제 별점 테러를 했던 한명회 무덤이 이제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네, 그 앞에 이제 그 신도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신도비를 누가 썼냐면은 당대 이제 최고 명문장가라고 하는 서거정이 썼는데 서거정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한 문장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거정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서거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걸출한 용모와 특출한 체구는 보기에도 호련하였다. 높게 우뚝 솟은 모양이 위엄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잘생겼다는 거네.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크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 명나라 사신이 예겸이 쓴 기록에도 보면 공은 키가 우뚝 섰고 거동도 풍도도 뛰어났다.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외모가 잘나니까 그런 이게 준수한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F4. 외모가 잘생겼어요. 예. 근데 아직 공부는 못해요. 예. 뭐 출세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외모, 그 다음에 이제 가문 이거 가지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인기 많고. 딱 모여들면서 한잔하지
뭐 요런 느낌으로 무슨 드라마 보신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명회가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그 명문가의 자제들을 충순이라고 하는 군대에다가 이제 배치를 합니다. 아, 한명회도요? 네. 아, 예. 그러니까 한명의 명문가인데 네. 취직은 못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부대를 만들어요. 충순이라고 하는 오. 일종의 그런 게 있구나. 굉장한 명문 거족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제들이 모여서 네. 놀지 말고 네. 뭔가 국가에 좀 봉사를 해라. 예, 예.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네.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거고 활쏘기, 진법 이런 것들을 연말을 익혀요. 예. 했을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 개유정난 이후에 네. 그 자신이 무인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거기서 만들어진 인맥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한명회랑 비슷하게 아직 출세는 못했지만 네. 굉장한 집안들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최근에 이제 영화에서 아까 이제 유지태 배우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키도 크고 또 잘생긴 음. 그 모습이 가까울 수 한명회와 있겠네. 실제로 제일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아까 그 여러 인맥을 쌓았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한 명의 인생을 보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준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다던데요. 그렇죠. 예. 한명회 검색하면 따라가는 인물이 한 명 반드시 있습니다. 권람. 권람? 네, 권씨. 권람. 네. 권람의 동생이 그 나중에 권율 장군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 그렇게 됩니다.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명문가라 권근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권람의 딸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의 동생이 혼인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건 나중의 일이고요. 아, 네. 권람하고 이제 한명회하고 거의 관중 포숙처럼 지냈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관포지교급이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그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아까 38살까지 제대로 변변한 맞아요. 직장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권람도 같은 비슷한 스타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그럼 있는데 그 군대도 같이 갔나요? 그렇진 않은 것 그런 건 같아요. 아니고. 예. 이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된 배경은 나중에 한명회가 할아버지 집에서 공부를 할 때 예. 권람도 거기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명문가니까 네. 쟤도 어느 집안 아들내미인데 네.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의기투합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런데 권람 역시 이제 방황을 젊은 시절에 하게 되는데 한명회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로 방황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바로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막장 드라마급 그래요? 재벌 2세 또는 재벌 3세의 모습.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재벌 2세, 재벌 3세인데 네. 재벌인 현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서 막 물건 던지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아침 있는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 권람의 아버지였던 권제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권제가 개국공신이거든요. 예, 예. 개국공신인데 이 권제가 기생을 집안에 들였는데 그 기생을 부인이나 가족들보다 더 우선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람의 어머니보다 네. 기생을 더 우선시했다. 네. 와. 그러니까 이 권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참고 있는데 네. 권람의 누이가 못 참은 거죠. 네. 아버지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 드라마 시퀀스인데.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생하고 싸웁니다. 예. 그런데 누이가 네, 누이가 예. 이제 그 기생하고 예, 싸우죠. 예. 뭐 했더니 이제 넌 도대체 누구야?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싸우는데 네가 감히 나를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걸 이 권제가 봤나 봐요. 권람 아버지가 예. 발로 차서 누이가 죽습니다. 누이를 발로 차서 죽여요? 네. 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의금부나 이런 곳에서 네.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이 그러니까 조선에서 의금부는 이런 일이. 사실 이제 왕실 관련된 일이지만 권람 집안이 공신 집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국공신이라는 이유로 무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람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몽둥이를 들고 와서 네. 때리려고 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맞아도 큰일, 안 맞아도 큰일이거든요. 맞아서 죽으면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불효자가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하는구나. 네, 예. 예전에는 또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맞을 때도 피해야 돼서 그래서 전국을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한명회를 만난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네, 권람도. 그러니까 이제 권람이 볼 때는 뭔가 자신의 집안에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문제는 권람은 굉장히 어쩐 문적 재능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버지가 죽자 과거 준비를 해서 네. 문종 때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는데 4등이에요. 근데 1등이 집안 문제가 좀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권람을 장원급제로 올려요. 원래 성적은 4등이었는데. 4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람이 갑자기 장원급제가 되니까 이제 예. 여러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병서 편찬 작업을 합니다. 병서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네. 책을 편찬하는데 네. 그때 편찬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수양대군입니다. 아, 대군 시절에 네. 그걸 책임자였어요. 문종의 동생이었으니까 예. 네가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장원급제한 수재가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작업을 해라. 그럼 세조와 권람의 인연이 먼저네요. 그렇죠. 세조와 예. 권람이 이제 인연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젊은 시절 의기투합했던 네. 취직 못하고 의기투합했던 한명회를 알잖아요. 얘 외모도 그렇죠. 출중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친구도 많고 네.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얘가 시험을 못 봐서 그렇지 네. 굉장히 똑똑한 애다. 똑똑하고 감은 좋고. 라고 하면서 수양대군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권람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수양대군은 권람을 먼저 만났고 예. 그래서 세조는 권람을 먼저 만났고 권람을 통해서 한명회를 소개받았지만 네. 한명회 기준으로 본다면 한명회가 세조랑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큰 빅픽처를 그릴 거 아니에요. 한명회가. 예. 예. 그러면 이 상황, 그러니까 단종이 즉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단종 즉위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큰 그림은 대체로 한명회가 그렸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단종이 즉위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유정난. 네.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정권을 잡았던 이 사건의 전체 밑그림은 한명회가 그렸다는 점에서 권람은 한명회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권람도 개유정난에 가담을 했겠네요. 당연히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개유정난 당시에 네. 정난 공신 그러니까 이제 개유정난으로 어떻게 보면 세조의 권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정난 공신이 모두 43명입니다. 아, 그런데 한 명의 관련 계열이 12명이나 돼요. 근데 권람은 자기 계열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이미 한명회가 그러니까- 실세였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무신 중심으로 물론 발탁이 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유정난의 한명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아. 이렇게 권람과 한명회를 기억하신다면은 한명회 가는 곳에 권람이 있고 권람 가는 곳에 한명회가 있겠구나라는 네.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친구인 권람이 이제 세조에게 한명회를 소개는 해줬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명회가 그렇게 세조의 신임을 얻고 오른팔이 되고 밑그림을 그릴 정도의 그런 책사 역할까지 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한명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훈구파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훈구파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꼽는 것이 바로 뭐냐면 4번에 이르는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훈구파하면 공신 이렇게 그렇- 연결이 됐는데. 보통 그렇게 연결을 네. 하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네. 태조 때 개국 공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종 때도 공신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들은 훈구파와 살인파로 구분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보통 세조 성종 연간에 훈구살임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서 네. 이제 길제 수하에 김종직을 따르는 세력들이 살인파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유교적 성리학을 기르고 그것보다는 이제 왕실과 배경 또는 어떤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한을 키워나가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조 때의 공신 그다음에 성종 때의 공신을 보통 훈구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조 성종 연간에 4번에 걸쳐서 공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한명입니다. 한명회입니다. 4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명회가 그 개유정난으로 정난공신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좌익공신, 그러니까 즉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남이 옥사와 관련해서 익대공신, 그다음에 성종이 즉위한 이후에 좌리공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약간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는 그 한명회의 어떤 치적하고 이렇게 쭉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유정난 그다음에 세조 즉위. 자익공신 같은 경우는 세조 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성종 즉위니까 뭐 좌리공신 이렇게 될 그렇죠. 수 있는데 남이의 옥사 처리와 관련해서 익대공신 이 부분은 일종의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억울한 장군 특집 때 나왔던 남이 장군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이의 옥사가 어떤? 남이의 옥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남이가 어느 예. 날 이제 떨어지는 혜성을 보면서 예.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라는 거를 유자광이 듣고 맞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남이를 중심으로 했던 강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역모로 몰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남이 강순을 중심으로 했던 이 세력들이 바로 뭐냐면은 네. 세조 때 또 하나의 공신인 적개 공신 그룹이에요. 적개 공신이요? 적개 공신은 뭐냐면 예. 이시의 난을 토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이 시에는 함경도 일대의 토호입니다. 함경도의 토. 예, 그래서 이성계랑
기반은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이성계는 중앙으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건국했고 예. 이는 이성계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함경도 일대에 어떻게 보면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시에가요. 네. 그런데 이제 세조 때 중앙 집권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남도 경상도 지역에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사람을 이쪽 사도로 보냅니다. 네, 네. 이시해가 보내지 마. 이 지역은 그냥 우리가 다스리면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볼 때는 항명이죠. 예. 그건 항명이지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 난을 일으킨 게 이시해 난인데 네. 굉장히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진까지 연결된 예. 이들을 토벌한 게 남입니다. 아, 그게 남이 장군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럼 남이 이제 장군이 적개 공신인 예, 거네요. 이제 구성군 예. 이준하고 이제 남이 이런 아. 사람들이 가서 토벌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세조가 볼 때 지금 옛날 공신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명회라든지 신숙주 같은 공신들이 있는데 네. 조금 너무 나이 들고 약간 트렌드에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조가 좀 세대 네. 교체를 하고 싶어 하나요? 네. 근데 구성군 같은 경우는 종친이기도 하고 예. 남이도 왕실하고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니까 예. 그러면 이들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좀 올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세조가 쉽게 말해서 한명이랑 좀 멀어질 생각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 14년, 이제 세조 거의 말년입니다. 예. 세조 말년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세조는 아, 이제 세조 신숙주랑 술 먹었죠. 주로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예, 술자리에서 팔비틀기 팔비틀기, 했었죠. 예. 정인지에서 너 뭐 이런 거 맞죠. 예.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술 취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 한 명의 옛날 사람 구훈, 그다음에 구성군 이준 이제 같이 그 적개공신으로 임명받던 종친입니다. 네. 구성군 이준, 신훈 새로운 공신. 이거 구훈은 어감이 구훈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야 니네들 구훈 저기 신훈. 약간 9세대 신세대 느낌이에요. 이제 슬슬 물러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야. 세조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 나랑 같이 빠지자. 이제 예. 뭐 예종이 됐던 예. 뭐 새로운 어떤 왕이 됐던 네. 그 새로운 왕들은 새로운 세대랑 같이 정치해야지. 우리 빠지자. 이거 팔 비튼 이후죠. 이거는 그 이 말 듣고 팔 비튼 건 아니죠. 아니, 한참 뒤 이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떤 것으로 정책으로 나타나냐면 예. 구성군 이준 같은 경우는 영의정이 되는데 28살. 국무총리- 이준이요. 이준이 예. 영의정이 28살. 그다음에 남이 병조판서인데 26살. 와, 잘 나갔네. 국방부 장관 26, 예. 국무총리 28. 예. 물갈이를 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명회로 볼 때는 얘네들 뭐지?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갑자기 세조가 급서하고 예종이 즉위를 합니다. 아, 세조가 거기서 급사라는. 근데 이제 예종은 남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자기 왕권에 대한 존숭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랑 손을 잡냐면은 유자강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그 뒤에 또 있던 한명회랑 한명회랑 손을 잡고 예.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이의 옥사가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예종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든 이제 성종이잖아요. 네. 성종이 되든 나의 권력 기반은 탄탄하고 그렇지. 나의 어떤 세력은 영원할 거다라는 네. 것들을 확인한 게 이때 남이 세력을 몰락시킨 한명회의 거라고 도움을 받은 거기 볼 수가 때문에 있습니다. 남이의 옥사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때 공신이 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그 아이러니한 부분은 네. 만약에 네. 남이가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유능한 그리고 좀 자신을 좀 굽힐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한명회랑 친해질 고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요? 권람이 딸이 8입니다. 권람의 딸이. 네, 예. 그 중에 딸 한 명이 이제 누구랑 혼인을 하냐면 남이랑 혼인을 해요. 아, 권람의 사위예요. 친해질 수 있었겠네. 그러니까 한명회랑도. 한명회랑 가장 친한 인물이 바로 권람인데 그렇죠. 그 권람의 사위가 남이니까 제가 그 권람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그냥 넘어갑시다. 뭐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남이가 또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뜻을 안 굽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 또 이때는 권람이 이미 죽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연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한명회에 대해서 좀 덜 알려진 사실 중에는 이제 한명회가 채찰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채찰사가 뭐 어떤 자리입니까? 네, 그 채찰사는 이제 조선 초기에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간을 감찰하고 군사 민정 업무를 보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파견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사 파견하고 각 지역에 이제 군수 현령 파견하잖아요. 네. 그런데 후대에는 암행어사 가서 이렇게 조사만 하고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채찰사는 현장 가서 네. 그냥 공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아, 나는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임을 그냥 하는 순회를 하는 겁니다. 순회를 해요. 예.
이번에 나 함경도 평안도 지역 돌게 어디 어디 갈 테니까 준비해. 가서 현장 체크하는 아, 겁니다. 대놓고 가서 대놓고 예. 체크를 하는 거니까 네. 훨씬 높고 세조로부터 어떤 권한까지 인정을 받냐면은 네. 현지에서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보고해. 사후 보고. 네,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와. 이게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유 정난이 이제 1453년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세조가 왕에 오릅니다. 네. 중앙은 이제 그 다음에 사육신의 난을 거치면서 세조의 측근 세력으로 완전히 채워집니다. 네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대부들이 볼 때는 양반들이 볼 때는 탐탁치 않죠. 그 사람들은 누가 보냈냐면은 세종 때 또는 문종 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단종 때 보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감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민심도 민심이지만 네. 지방 사또의 어떤 그 분위기가 약간 싸늘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세조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세조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서울을 한양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경국대전에 있는 방안을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그러지 말고 예. 세조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줘. 이게 대의명분에 맞아. 라고 하면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왼팔 오른팔 같은 인물. 네네. 그게 지방 바로 수령이 설득을 해도 안 넘어갈 네, 사람이 오히려 필요했죠. 설득하면 그놈 잡아다가 역모로 네. 처분할 수 있는 네. 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한명회입니다. 완전 믿었네요. 네, 그래서 한명회가 무려 세조가 14년 동안 재위를 하는데 네. 14번 채찰사로 14년 동안 14번 지방으로 갔다고. 매년 간 거예요. 매년. 일은 열심히 했네, 진짜. 네, 진짜 일을 열심히 했고요. 예. 부인이 아파서 30일 만에 돌아온 걸 빼놓고는 평균 90일, 많을 때는 112일, 140일까지. 한 번에요? 네, 그럼 뭐 세조랑 함께한 시간에 3분의 1을 세조랑 지방에 있었던 거네. 그런 거죠. 와.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14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남쪽으로도 갑니다.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도 가지만 예. 10번은 평안도, 함경도로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지방관을 염두에 둔다면은 주로 삼남 지역,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보내야 되지만 네. 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방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조 연간에 중앙에 있었던 세조의 영향력을 지방에 확충을 시키고 더불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했던 네.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진짜 중요한 인물을 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거.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 시기에 이제 북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종이 4군 6진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종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 두만강하고 압록강을 국경지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고려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국경은 지금처럼 철책을 안 긋습니다. 놓을 수가 없죠. 그럼 막 건너다녀도 되네요. 건너다녀도 되고 예. 야 여기가 조선 땅이냐 여진 땅이냐 뭐 이런 느낌으로 서로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야 노루가 도망가서 잡으러 왔어요. 미안해요. 뭐 이런 톤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 영역을 국토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백성이 조선 백성이 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선 사또가 거기를 관할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백성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경상도, 전라도, 특히 경상도 사람들을 네. 북쪽으로 옮겨오니까 와. 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당연하죠. 예. 여기 눈도 안 오는 동네예요. 여기 눈이 한 5달, 6달. 그죠. 함경도가 눈이 많이 오는 거죠. 네. 예.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부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울산 사람을 예. 함경도에 갔다고 해보세요. 농사도 너무, 안 돼, 너무 그렇죠. 추워.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불만인 사람들, 또 네. 여진족과 타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채찰사가 모두 관할을 했던 거예요. 그 관리도 한명회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 때 만들어진 국경이 보통 이제 세조 그다음에 성종연간을 지나면서 좀 탄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한명회겠구나. 와. 라는 것들도 짐작해 볼 수 있고 네. 이 채찰사로 이제 같이 갔던 인물이 이제 신숙주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다만 빈도수에서는 신숙주보다는 한명회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세조 입장에서는 진짜 가장 미들맨, 일 잘하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톡톡히 했던 것 같고 근데 한명회가 왕실 내부에서도 어떤 교통 정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세조가 즉위하는데 이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네. 이제 세조가 그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가 죽자마자 나이 어린 의경세자의 3살, 1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월산대군이고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왕실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바로 세자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종이 되는 인물인데요. 네네. 그런데 그 예종의 지위를 탄탄하기 위해서 혼인을 시켜야겠다. 누구의 딸과 한명의 딸과. 한명의 딸과.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예종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 손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세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세조 사후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예종이 뜻밖의 일찍 죽어버려요. 그렇죠. 예, 단명했죠. 네, 그리고 이제 한명회의 그 딸은 예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죽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자빈이었다가 왕으로 추존을 하게 되는데 장순빈이라고 하셨죠? 네, 예, 장순왕후가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면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종의 아들인데 지금 4살짜리 제한대군. 네. 얘를 올릴 건지 예종의 아들. 예. 네. 그다음에 12살, 14살짜리가 있는데 14살짜리 월산하고 12살 자을상군을 올릴지를 결정을 하는데 네. 여기서 정의왕후하고 한명회가 손을 잡고 성종을 왕위에 올립니다. 자을산군. 자을상군을. 그러니까 정희왕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하고 정희왕후죠. 한명회가 손을 잡고. 그래서 왕의 그러니까 후대 왕이 네. 특별하게 유언을 내리지 않으면 네. 그러면 그 왕을 결정하는 거는 왕실의 가장 큰 여성 어른이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조선의 전통이 되는데요. 그게 정희왕후였군요. 정의왕후였던 거죠.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월산대군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때 특이하게 둘째 아들이었던 자을상군, 즉 성종을 왕위에 올리게 된 배경 가운데는 네. 한명회의 딸이 자을상군과 혼인을 한 상황이었고, 아.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자을상군이 어린 나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네. 수렴청정을 좀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정희왕후가. 그렇죠. 아, 그걸 노렸구나. 그러니까 이미 장성한 아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월산대군의 정치를 해야 되지만 네. 이거는 세조의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종의 아들도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도 다 패싱한 거예요. 패싱을 하고 이게 패싱. 이제 네. 누구랑 비슷하냐면은 흥선대원군이 큰 아들이 있는데 굳이 둘째 아들이었던 고종을 올린 사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한명회는 자신의 넷째 딸이 이제 그 자을상군하고 혼인을 했지만 네. 문제는 이제 그 성종이 왕위에 올라가고 나서 또 후사 없이 일찍 죽게 되면서 사실은 그 영향력은 크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성종이 첫 번째 왕비가 죽으니까 후궁이었던 숙이었던 사람을 왕비로 올려요. 네. 숙이 윤 씨를.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패비윤 씨. 씨구나. 아, 네. 그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되기도 하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요? 야, 그 자을상군, 야, 왕이 서열순위로 봐. 제한대군, 그렇죠. 예종의 예, 예종 아들, 예. 그다음에 의경세자의 큰 아들, 네. 순위 3위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정통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월산대군은 그렇다 쳐. 그러면은 네. 제한대군이 있는데 그렇죠. 좀, 예종 아들이 있는데. 그냥 4살짜리 올리고 나서 좀 수렴촌이 오래 하면 되지 않아? 그렇죠. 요런 얘기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의경세자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의 아빠인 그렇죠. 의경세자의 권위를 높여주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네. 그럼 의경세자를 왕으로 만들자. 아, 추존을 하나요? 네, 조선 역사상 첫 번째 추존입니다. 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야, 의경세자는 세자지. 네. 그러면서 네. 하다가 그런데 이제 정의왕후하고 그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밀어붙이니까 네. 이제 그 의경왕 의경왕이 이라고 일단은 만듭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건 종묘에다가 위패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무슨 종 무슨 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려면은 중국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내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중국 가서 그냥 의경세자를 왕이라고 네. 추존을 한번 허락을 받아오자.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돌이킬 수 없어요. 의경세자가 내부적으로 추존했던 의경왕이라는 호칭도 못 쓰게 됩니다. 아, 그마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오히려 성종에게 타격이죠. 타격이 오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한명회가 한명회가 나섭니다. 뭐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명예 간다고? 명예 갑니다. 명예 갑니다. 그게 되나요? 아무리 한명회라도 하면서 예. 이제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누구요? 자기 집안 어른이었던 한학께 구촌어른 한학. 누이 동생이 지금 후궁 청주환 씨 한학의 누이 동생이 네. 명나라 후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안이잖아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이게 역할을 하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당시 의경세자의 부인이었던 인수대비의 고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인수대비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이 앞뒤가 돼요.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에 가서 또 그 조선 출신의 정동이라고 하는 네. 환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예. 이러면서 결국은 이 교섭을 성공하게 되면서 네. 의경왕을 아예 공식적으로 종묘에 올릴 수 있는 덕종이라는 이름으로 덕종이 되는 거예요. 올립니다. 야,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성종은 특급소방수네 한 명이. 예, 성종은 예종으로부터 즉위를 했지만 예.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덕종이니까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왕실의 어떤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한명회가 외교 면에서 그러니까 그 명나라 외교 면에서 이제 관련을 갖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어지간한 조선의 그 관리들이 볼 때는 한명회 백은 또 누가 생기는 거예요? 명나라. 이제 개입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 가서 백 생긴 거고 그래서 그러네. 황제가 여차하면은 그 궁인 한씨를 통해서 한명회는 잘했나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명회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쉽지 거죠. 않은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왕실 내에서 성종의 모친인 소혜왕후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종의 왕비인 안숭왕후보다 순서가 뒤거든요. 순서로 보면 예종, 덕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자신의 딸이었던 그 장순빈을 네. 장순왕후로 만들면서 이 안순왕후가 두 번째 왕비가 되고 한명회가 자기 딸을 왕으로 왕으로 만들면서 성종 어머니까지 높여줬다. 그 성종 어머니가 첫째 왕후가 되는 거고 안순왕후는 둘째 왕후 돼서 정의왕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대비 소혜왕후 예. 안순왕후라는 왕비들의 서열도 높여주면서 그 왕의 정통성, 왕 어머니 정통성 다 한명회가 해결해줬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왕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왕으로 만들어주고 어머니는 순서를 좀 높여주고 예. 이 과정을 전부 다 한명회가 합니다. 야. 그러니까 난 사람은 성종으로 난 볼 때는 예. 나의 정통성의 바탕이 뭐다? 한명회. 한명회죠, 당연히. 예. 빚진 마음이 항상 있었을 네,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성종 초기 치세에 그러니까 단종처럼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정의왕후와 한명회가 손을 잡고 정리를 그러네요. 해버렸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박광일의 역사 탐험대 아직 잊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조만간 찾아옵니다. 예. 지하철 3호선 편 보신 분 알겠지만 서울에 한명회와 관련 있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압구정. 그렇습니다. 한명회 호가 압구정이기도 합니다. 압구정이에요? 네. 압구? 압구?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압구정. 압구정.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구정은 한명회가 그 세운 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압구 그러면은 이제 뭐 그 갈매기를 희롱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갈매기를 희롱하다 그러니까 동물학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갈매기를 논다, 보면서 갈매기랑 논다. 새우깡 주고 약간 이런 느낌. 새우깡도 주고 네. 저희 갈매기가 어디로 가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이 느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한명회가 은퇴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구라는 호를 들었을 때 이제 은퇴 절차로 간다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아마 당대 조선 사람들은 성종이 한명회가 자기 자랑 되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자랑? 왜냐하면은 예. 송나라 재상 한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예. 그가 공부하던 서실의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한기가 잘 나간 사람인가? 근데 이 한기가 예. 3명의 황제를 왕에 올리고 국정을 안정시켰던 인물이에요. 한명회네. 자기 킹메이커네. 세조, 그렇죠. 예종, 그렇죠. 성종, 킹메이커네 둘 다. 심지어는 한기는 못했던 덕종. 그러네. 그러니까 이 압구정이라는 호를 이게 보면서 의도였네. 네, 그게 의도인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 조선의 한기야. 조선의 한기야. 이런 느낌으로 지었다고 볼 수 있고 네. 굉장히 크게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당시 한강 남쪽은 이제 광주, 경기도 광주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보통은 평탄에서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보통 북쪽이 별 볼 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한강 북쪽으로. 네. 근데 거기 그 한남 건너편에 보면 옥수 건너편에 보면 조금 높은 언덕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정자를 탁 하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명나라 사신 예겸이라는 사람한테 예.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정자를 하나 지었는데 와서 한번 놓으시죠. 글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글을 지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겸은 공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명나라에서도
야, 한양 가면 어딜 가봐야 된다? 압구정. 압구정은 가봐야 된다. 핫플이네요. 핫플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만큼 핫플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어디로 가요? 압구정. 압구정. 그럼 호스트가 누구예요? 한명회. 한명회. 그럼 그걸로 자연스럽게 한명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건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이거 무슨 여기에서 얘기죠? 예. 과유불급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한명회가 볼 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딱 오니까 네. 이제 그 조정에다가 점잖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신들이 와서 그런데 그 왕이 네. 그 궁중에서 행사할 때 쓰는 네. 그 기름 바른 천막이 있거든요. 양산. 예, 차일. 파라솔. 예, 차일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유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예. 아, 그것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 왕걸 빌려달라. 성종한테 약간 선 넘는 것 같은데. 옛 사위한테. 예. 그랬더니 성종이 싫은데요. 그래요? 이런 거. 그것도 의외네. 그러니까 예. 성종이 볼 땐 예. 그건 좀 과하지. 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 처마를 연결하는 또 다른 무슨 장치가 있었나 봐요. 네. 처마와 처마를 연결해서 좀 이렇게 아내를 실내로 만드는 예. 그거라도 좀 빌려주시죠. 그랬더니 싫은데? 그것도 싫은데? 오. 이런 거예요. 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해받은 한명회가 얼굴이 찌푸려졌나 봐요. 예. 해도 너무하네. 요게 성종 귀에 때문에 들어간 왕이 겁니다. 됐는데. 네, 요게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종으로 볼 때는 그 혼잣말이 넘어갔어요? 혼잣말이 성종한테? 아니라 이제 사람 통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성종도 화나죠. 이거는 왕에 대한 예우가 아니 당신이 왕실에 공이 있는 것과 네. 왕실을 넘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다르다. 거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오. 성종이 이때부터 한명회를 조금 멀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해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후궁이었던 그러니까 수기윤 씨가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네. 그 낳은 연산군을 세자책봉하는 작업을 또 명나라 가서 하는 걸 한명회가 맡아서 하기는 합니다. 완전 멀어지진 네,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한명회가 결정적으로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배경은 네. 이제 조선에서는 이때 정의 왕후가 돌아가시고요. 음. 중국에서는 궁인 한씨, 네. 그 다음에 궁인 한씨와 조선을 연결해줬던 중국의 환관 정동이 이때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의 뒷배경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으로 볼 때는 정의왕후라는 배경이 있을 때 한명회와 그것이 없을 때 한명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명회는 이후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조신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보았던 정치의 1선이 아니라 2선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지냈고 그 조용히 지냈던 곳이 또 압구정인데 이기도 했습니다. 원인도 따져보면 압구정에서의 그 욕심.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한명회 총평 듣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명회를 평가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통 계유정난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세조와 그 측근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조는 또 왕위에 올라가서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영역으로 정치를 전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권력만 쫓는 권신 또는 왕의 눈에 들려고 하는 간신이라고 한다면 이 공적 영역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명회 같은 경우는 그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채찰사로서 또 여러 외교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고 왕실 문제도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회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후대 사람들도 굉장히 그러네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발휘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정치를 잘 풀어갔던 인물 또 때에 따른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고자 했고 그 권력을 탐닉했던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통 능신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한명회는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성종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병문안을 하게 될 때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근실함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초심을 잃고 처음에는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권력을 잡고 편안해지면 그걸 잊게 되는데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명회는 또 그런 마음으로 계유정난 이후에 자신의 정치 이력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 난 이후에는 진짜 성실하게 일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부의 말이 그래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또 그거를 끝까지 이어가는 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실천에 옮겼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객관적인 사실들 위주로 한명회 조선시대 대표 능신 한명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